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현 선물 수급,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먼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리포트, 그냥 어제 좀 나왔던 발언들이나 지표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차트 보기에 앞서서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드갭이라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한번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이제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P를 이제 M2로 나눈 통화량 지표로 이제 나눈 지표로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가 고평가인지, S&P, 나스닥, 그리고 이제 한국 쪽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액이나 ISM 비제 조합 같은 경우는 월마다 나온 데이터라서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월 수출액으로 연 수출액이나 나눈 지표들 살펴보고, 밸류에이션 같이 살펴보고, 이제 글로벌 GDP를 통해서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눈 것을 통해서 이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같이 이제 코스피 200, 그리고 이제 S&P, 코스닥, 같이 나스닥까지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이 이제 V 코스피 한번 또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일본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각권 지수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랑 달러 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좀 금리 추이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키스코 홀딩스랑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KT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특히 조금 KT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관심 있게 그래도 보고 있는 효성화학이나 CJ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DLENC, 그리고 이제 LG전자, GS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 추세가 사실 안 좋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AMC 같이 한번 절대가치 평가랑 이제 상대가치 평가 살펴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1.2% 하락, 코스피 200 1%, 코스닥은 더 큰 이제 2점 거의 한 4%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랑 색깔 영역하고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 구간, 순 매수 구간인데, 오늘은 계속 프로그램 매도였었는데 방향성 거의 똑같았었지만 사실 금액 자체는 크진 않았습니다. 650억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 거래 어떻게 보면 좀 이동되는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은 개인이 한 2,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이제 한 16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4,3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4,2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450억 정도 매수, 이제 외국인은 한 67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7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는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지금 개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거의 한 20조 정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누적적으로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좀 매도 폭이 더 거센 상황이고,
선물 상황으로도 외국인이 뭐 최근 들어서 조금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누적적으로는 일단 순매도 구간입니다. 지금 한 2.3조 정도는 매도 포지션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초 이후부터는 뭐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고 있죠. 뭐 좀 프로그램이 많이 뛰어나다 보니까 좀 오류가 들고 있는데 뭐 한 70조 정도 지금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급 자체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현물 이제 6월 말 이제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뭐 이제 뭐 코스닥도 계속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2.8조 매수를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외국인보다 이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국인은 뭐 그냥 딱 보합 정도 상황이고 기관은 매수, 개인은 매도인 상황입니다. 누적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했을 때도 한 10조 정도 이제 코스닥도 순매수 구간이고 외국인 기관은 다 매도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따라서 수급은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전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는 뭐 종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좀 있었던 발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제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중 총재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매파적인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뭐 테이퍼링 착수를 위한 모든 조건을 이제 만족을 했고 뭐 이제 델타 변이가 뭐 결국 테이퍼링을 조금 늦출 수 없다라고 발언이 있었고요. 이제 뭐 7월 이제 경기 선행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치 한 0.7을 상회하면서 0.9 정도 나오면서 뭐 어제 좀 약간 증시가 또 그래도 반등을 하는데 좀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뭐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는 계속해서 뭐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결국 지금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는 것은 뭐 경기가 안 좋다기보다는 뭐 결국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 결국 실질금리 높아질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기가 이제 좋았던 경기가 이제 꺾일 수가 있겠죠. 좀 그런 상황을 좀 염려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일드갭부터 살펴보면은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겁니다. 뭐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뭐 2019년 이후로 지금 뭐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충분히 2020년부터 좀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뭐 지금 이제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인 걸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을 보더라도 2018년 거의 고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코스닥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코스피랑 S&P 이제 같이 돼 있는 일드갭을 보시면은 뭐 일단 뭐 미국 쪽이 조금 더 고평가 상황이긴 하지만 뭐 코스피나 코스닥 이제 코스피나 S&P 둘 다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이 수치는 조금 이제 금리에 더 민감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좀 나눈 수치고요. 보시면은 뭐 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이제 뭐 금리가 그래도 좀 이때보다는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만 뭐 저는 사실 중기적으로는 결국은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테이퍼링하면 실질금리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페드 모형으로는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 잔고 그냥 먼저 이제 같은 엑셀에 있다 보니까 같이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신용잔고 먼저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치 25조 6천억 기록하고 뭐 소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5조 4천억 정도니까 뭐 여전히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뭐 절대 수치도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인 거예요. 과거 대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빠질 때 그때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레벨상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피 이제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 이제 떨어질 때가 항상 리스크 요인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구간이어서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은 뭐 특별하게 뭐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이제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성 지표로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면은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는 M2로 나눈 지표인데요. 뭐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고평가, 낮을수록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지금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M2로 나눴을 때도 뭐 똑같이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욱더 최고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M2로 나눈 지표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레벨 부담은 있는 상황이다.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018년 고점 수준까지 지금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최근에 빠지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고점을 치고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이제 한국 수출액 인데요. 이제 시가총액을,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월 수출액이나 뭐 연 수출액으로 이제 나눈 지표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월 수출액으로 봤을 때 원래 한 35배 정도 조금 넘어갈 때 항상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빠졌는데, 뭐 지금 이제 거의 그 부근까지도 와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이제 하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로 좀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시총과 이제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인데요. 결국 이것도 똑같이 낮을 때 저평가, 높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과거에 이제 고평가 구간을 이미 다 넘어 버렸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나 이제 뭐 둘 다 이제 다 글로벌 GDP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닷컴 버블 수준도 넘어선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이제 고점을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봤을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 조금 더 이제 장기 추세인 2018년부터 200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아직 넘어서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중기적인 위험 선호 현상이 아직까지 없어지진 않았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조금 더 짧은 시기열로 50일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는 이미 넘어섰거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제 이동 평균선을,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위험 선호 현상이 지금 이미 조금 많이 약화되고 위험 회피 성향이 점점 더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추이 방향성을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이제 먼저 보면은 이제 뭐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1파, 이제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고 이제 마지막 5파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코스피 200은 이제 여기가 5파 고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여기인데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심증상 저는 아마 이제 여기가 5파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냥 지금 움직이는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결국 그럼 이제 이게 A, B, 지금 C에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뭐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볼린저 밴드 그냥 뭐 200이나 이런 걸 한번 살펴봤을 때 뭐 200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이제 확실히 넘어버렸었잖아요. 이 넘은 이 구간이 그냥 이제 5파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가 좀 고점이긴 한데 코스피 200은 또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에 따라 좀 의견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여기가 오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결국 이제 그럼 여기가 5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동이 조금 깔끔하게는 지금 계속해서 안 매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작은 A고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이제 C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C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끝나기에는 조금 폭 자체가 사실 상승했던 거 비해서 저는 너무 낮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C가 좀 나오고 다시 B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C가 나오는 그림이 조금 그려지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계산치 보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일목균형표 먼저 살펴보면은 뭐 일단 지금 현재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9월 26일 프로엑스팬 다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구름뜨도 미치고 완벽하게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딱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해서 뭐 저는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단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가 하나의 1파, 여기가 이제 하나의 2파, 그 다음에 여기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이제 C가 하나 나오면서 한 파동이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좀 반등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보여지기는 하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중기적으로는 결국 더 하방 추세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뭐 120분봉 상으로도 일단 뭐 과매도 시그널은 계속 보내고 있긴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전 좀 반등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뭐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해버렸죠.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26일 프랭스팬까지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확실히 추세는 이제 하방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5파로 했을 때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4파 나오고 한 번 이제 더 빠질 거라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올라가는 기회를 저는 뭐 좀 매도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냥 계산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기 1월이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할 때는 뭐 사실 이게 38%를 되돌리냐 이번 상승했던 만큼을 62% 이제 61.8%를 되돌리냐에 따라서 뭐 사실 좀 많이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38%를 되돌릴 때는 2600 정도 나오고요. 이제 2000 이제 62% 되돌리면 2100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디까지 내려간다라고도 확실하게는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뭐 사실 이번 A파가 이제 끝이 나고 A, B, C 하면서 A파가 끝이 나겠죠. 이제 A파를 조금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 뭐 그냥 이게 이제 결국 38.2인지 62인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게 지금 좀 다를 텐데 뭐 그 부분은 일단 A파 저점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 뭐 일단 한번 4파 결국 뭐 어디서든 나오고 5가 나오고 나서 아마 좀 이제 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고요. 뭐 따라서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도 아직은 하락은 더 남아있다라고는 봅니다. 한 2900까지는 이번 파동으로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번 C 이 파동으로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뭐 200일 이동평균선도 다 깨버리면서 뭐 여기도 여전히 추세는 안 좋다라고 보여주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딱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여기도 딱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 뭐 코스닥 둘 다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보였죠. 뭐 그래서 여기도 이제 1, 2, 3, 4, 5로 그냥 여기 한 파동 끝이 나서 뭐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지만 이제 뭐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그걸 좀 매도의 기회로 잡는 게 전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구름대까지도 이제 깨버린 상황이고요. 뭐 따라서 뭐 다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지금 오파를 치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지고요. 다만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모든 게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확증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였기 때문에 곧 볼린저 밴드 이렇게 벌어지면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일단 여기는 아직까지 뭐 기준선도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뭐 먼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대응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뭐 그냥 주식을 뭐 레버리지가 큰 게 아닌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냥 뭐 기준선을 깰 때 뭐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도 똑같죠. 이제 뭐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그리고 기준선 부근에서 좀 계속해서 좀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 전환선은 역전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벌어질 거라고 봐서 벌어질 때 좀 내려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사실 뭐 어느 나라 증시든 지금 사실 미국 증시 빼고는 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당연히 이제 반등은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내려가는 추세에서도 이제 올라갈 때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은 항상 나타나듯이 내려갈 때도 내려갈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페이크죠. 페이크는 계속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저는 그렇게 현혹되면서 막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아 물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추가 매수는 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일까지는 아니고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을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다 이제 선물 매도로 해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한 110% 정도 이제 뭐 선물 같은 경우 파생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11% 있다 보니까 뭐 그거 감안했을 때 100% 해지 되려면 한 110% 정도 지금 해지를 해놓고 있고요. 뭐 대충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코스피 한 70은 아니고 코스피 한 80, 코스닥 한 20% 정도 이제 해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계속 증시가 빠졌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만요.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제가 439? 한 이 정도? 이 정도 위치에서 해지를 해놨다가 뭐 지금 퍼센트 포인트가 거의 39% 포인트니까 한 10% 빠졌으니까 레버리지 12배 정도 하면은 거의 한 120% 이상? 이제 사실 선물에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식에선 당연히 일정 부분 좀 떨어졌죠. 지금 최근엔 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번 돈이 있다 보니까 해지 비율 맞추려면 결국 다시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선물에서 번 돈을 조금씩 계속 옮기면서 그냥 110%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주식은 좀 차근차근 그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소위 그냥 평단가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자동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일단 뭐 그래서 사실 해지도 이렇게 뭐 좀 증시 레벨 부담이 있을 때는 충분히 저는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증시가 내려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해지를 하면은 이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보다는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증시보다 더 빠지긴 했는데 뭐 결국 이때부터 토탈로 했을 때는 제가 가진 주식이 훨씬 덜 빠졌기 때문에 뭐 해지를 해서 사실 이제 증시는 거의 한 10% 빠졌죠. 지금 코스피 200으로 쳤을 때는 4040에서 440에서 뭐 400까지도 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10%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뭐 해치도 뭐 사실 좀 방법만 잘 해서 뭐 사실 방법도 어렵진 않아서 그냥 선물로 하는 건 어차피 그냥 델타 해지 해서 그냥 델타 해지만 뭐 100%뭐 아니면 60%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맞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이제 뭐 결국 비파 올 때는 또 좀 역으로 생각하면 기회비용이 좀 들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4파까지는 안 건들 것 같고 5파 나오고 나서 그럼 이제 한 파동이 끝이 나겠죠. 이제 1, 2, 3, 4, 5로 그 다음 올라갈 땐 좀 해지 비율을 좀 낮출까라고 이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확실한 거는 바닥은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이제 바닥을 미리 체크하기 전에 뭐 미리 해지를 풀 생각은 없고요. 뭐 좀 바닥 체크하고 좀 해지 비율은 낮출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도 뭐 아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뭐 모습은 비슷한 것 같고요. 뭐 나스닥도 일단 볼륨저 밴드 모여 있어가지고 뭐 저는 그냥 좀 내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선물 매도를 하진 않았고 여기는 그냥 풋옵션 이제 한 이날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소량 좀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코인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진 않는데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그냥 보고 있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 자주 보고 있긴 한데 여기 그냥 1, 2, 3, 1, 2, 3 나오고 여기에 4 나오고 5 나와서 이제 한 파동이 끝이 난 것 같고 여기가 이제 A, B, C가 저는 뭐 좀 거의 다 완성돼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C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파동 또 하락이 나오는데 이게 A, B, C냐 아니면 1, 2, 3, 4, 5냐라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증시 계속 하락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구름대
밖으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몸통이 이제 나왔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사실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는 변동성으로는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지지는 보였습니다만 뭐 아직 26일 역전도 됐고 기준선 전환선 다 하회하고 구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진 않고요. 여기도 이제 최악의 경우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구름대를 넘어서고 기준선을 좀 넘어서야 뭐 조금 이제 안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도 1% 떨어지면서 뭐 가장 최악의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타고 내려가는 게 가장 최악의 경우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가장 최악의 상태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제 이 50일 이동평균선 기준선까지 깨져버리면 뭐 확실하게 하락 추세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조심할 필요성이 유로스톡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전저점 기록하면서 뭐다 깨졌죠. 차트가 여전히 차트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상해 종합도 뭐좀 되돌리긴 했습니다만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전히 차트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좀 순서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 항생, 상해종합, 니케이가 이제 하락 선두주자였다. 이제 먼저 얘네가 이제 계절이 먼저 온 거죠. 지금 이제 먼저 이제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겨울이 왔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뒤늦게 이제 겨울이 왔고, 이제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럽이 겨울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약간 늦가을인 이제 약간 이제 S&P랑 이제 나스닥이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이 오고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다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미국 쪽이 제일 뭐 늦게 겨울이 왔던 거는 뭐 여러 가지 다 측면이 있겠지만은 뭐 결국 돈의 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제무브 일반 계정이죠. 지금 뭐 양쪽 하나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여기 보시면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이 뚝 떨어지죠. 이게 다 지금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이만큼 풀렸다라는 말인데, 최근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조금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미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부채 유예 한도 협상 때문에 갑자기 더 급속도로 빠졌었거든요. 이게 0.45조 달러까지 내려야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영향이 일단 시중의 유동성을 매우 이제 많아지게 하면서 뭐 좀 미국 증시가 제일 많이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권 지수는 안 봤던 것 같죠. 각권 지수도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도 볼린저 밴드 쭉쭉 타고 내려가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여전히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테이퍼링 이슈 계속 불거지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상승 추세입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델타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지금 경기 계속 침체 우려도 있죠.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은 이제 피크아웃 결국 정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테이퍼링 이제 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우려들이 이제 계속 증시나 뭐 이런 원자재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다. 추세도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좀 약간 횡보의 모습을 보이는데, 뭐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결국 실질금리 올라가면서 금은 내려갔다가 이제 그 내려갈 때 이제 가장 좀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그때 꼭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리라 생각이 되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계속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 페이크라고 이제 이게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모여 있는데, 이게 치고 나서 올라가는 걸 헤드 페이크라고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사실 중기적으로는 위로 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증시가 그냥 빠지면서 뭐 금리가 다시 같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금리가 제일 어렵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증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가능은 한데, 이제 금리라는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금리가 튀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이게 수급적인 또 요인 때문에 또 빠질 수도 있어서 금리가 사실 제일 어렵기는 한데 이제
그쵸. 이제 그쪽 관련한 뭘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사실 금리가 제일 어렵긴 하거든요. 금리 방향성이 뭐 가장 어렵긴 한데, 그냥 결국 그냥 쉽게 전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중기적으로는 올라간다라고는 보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이제 수급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점에도 아직 벌어지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만 추세적으로는 좀 하방인 것 같긴 하고요. 지금 뭐 다 역전이 되어 있어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랑. 근데 뭐 다만 뭐 일단 전환선 기준선은 호전됐고, 다만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전환선 기준선은 하회를 하고 있긴 하고요. 26일 프랭스팬도 뭐 근처에 와서 이제 뭐 곧 다시 여기도 위든 아래든 좀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은데, 뭐 일단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는 뭐 계속해서 사실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죠. 뭐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뭐 결국 증시가 안 좋으니까 뭐 그 부분에 영향을 가장 받는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주도적인 지금 매수 주체가 없죠.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1.7% 하락을 했고, 구름대 이탈까지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뭐 차트는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9월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됐고, 다 구름대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나마 뭐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기준선, 전환선, 50일 이동 평균선 다 모여 있어서, 뭐 결국 이제 위든 미치든 머지않아 이제 여기도 좀 틸이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 19,8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주가는 뭐 개인적으로 거의 한 29,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일단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매우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3분기도 좋을 거긴 하지만, 근데 결국 이제 자사주 소각하고 이제 뭐 무상증자 등의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대주주가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조금 빨리 나와야 뭐 사실 좀 더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보시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쭉쭉 빠졌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락을 했었고 4.8%, 뭐 오늘도 뭐 1.4% 정도면 뭐 엄청나게 오늘 증시 대비해서 큰 건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계속 하락은 했었습니다. 뭐 일단 수급적인 영향이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상황은 다 좋기는 한데, 일단 차트가 이제 전환선 기준선은 다 하회하고, 일단 구름대에서 일단 좀 지지는 받고 끝이 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9월 26일 프랭스팬은 역전이 되어 있다 인 것 같고요. 근데 뭐 다만 뭐 사실 결국 이제 다가올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뭐 저는 상당히 뭐 손보 주식들이 다 괜찮다라고 봐서, 뭐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주봉으로 이제 봤을 때도 MACD 매수 시그널 나오고, 파라볼릭 매수 시그널 나오고, 9일 프랭스팬 호전되고,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세가 괜찮다, 좋다라고 보여지고, 3주봉으로 봤을 때도 26일 프랭스팬 호전되고 전환선 기준선 넘어서고, 네, 딱 구름대 부근에서 지금 딱 저항을 받긴 했죠. 한번 저항 받았다가 뭐 다시 올라가려 했다가 좀 저항 받았다가 이렇게 좀 뚫지 않을까, 조금 두꺼운 구름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왜냐면 뭐 단적인 걸로 여기서 이제 사실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오래 받았었는데, 뭐 여기서 사실 되게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 두터운 의문이라고 하죠. 이제 이 의문이 결국 이제 매물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소화를 시키면서 결국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파란 색깔이 이제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저평가, 이제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고 오히려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KT는 이제 오늘 많이 하락을 했었죠. 오늘 뭐 한 3.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52도 평선 깨지고 구름대 안으로
9일, 26일 휴양스팬까지 뭐 다 깨졌기 때문에 뭐 추세는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도 이제 뭐 최악인 건 이제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면서 하락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주봉으로 봤을 때 일단 이제 구름대 하단을 이제 깨냐 마냐가 일단 좀 관건일 것 같고, 9일 후행 스팬도 뭐 딱 걸쳐 있어서 여기도 이제 좀 그게 넘어서느냐 마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3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은 없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일단 뭐 좀 여기 이제 RSI가 좀 고점 치고 내려오는 게 좀 단기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특히나 이제 여기는 월봉상으로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계속 조금 약간 저항을 받긴 하더라고요. 좀 여기를 이제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뭐 사실 똑같죠. 사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기간 조정 받으면서 가격 조정 같이 받았던 이제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서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다 컨버블 때부터니까 거의 뭐 20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기도 이제 구름대를 결국 이제 좀 뚫어야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뭐 따라서 일단 뭐 여기 구름대가 그냥 깨지면 여기도 그냥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좀 추세가 확실히 깨졌다라고 보고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현재 주가 32,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241%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고, 뭐 배당 수익률도 거의 한 5.5%까지는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학 살펴보면은, 성화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오늘은 뭐 크게 하락하진 않았지만 계속 일단 볼리저 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는 지금 좋지 않다, 뭐 다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현재 주가 3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내재 가치는 한 102만원까지도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내재 가치는 상당히 좋다, 결국 추세가 다시 좋아지면 뭐 충분히 살만한 주식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200일 동 평균선에서 조금 멈추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다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좋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현재 주가 한 4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거의 한 68%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참 좋은데 뭐 좀 추세가 너무 안 좋긴 하고요. 뭐 계속 볼린저 밴드 여기도 이제 타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여전히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주가 한 12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현재 주가 대비해서 내재 가치는 그래도 한 39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우선주 기준으로 뭐 배당 성향하고 자사주 합치면 거의 한 6%도 이상 나오지 않, 한 6% 정도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상당히 지금 저렴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해상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볼린저 밴드 타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14만 6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정도 감안을 했을 때 뭐 현재 주가는 대비해서 내재 가치 한 24만원 정도까지도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세가 상당히 좋지가 않죠.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뭐 그냥 같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39,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했을 때 뭐 내재 가치는 그래도 한 10만원 이상, 그래도 10만원 정도 되는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금요일날 이제 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이제 살펴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주가
98만원 정도 되고요. 100만원도 돌파를 잠깐 했었죠. 이제 뭐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하고, 밸류에이션 계산해 봤을 때 뭐 저는 좀 많이 고평가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한 19만원 정도 내재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뭐 어제 LG 화학도 그렇고 좀 밸류에이션이 좀 제가 한 게 오히려 이제 역으로 틀릴 수도 있을 가능성은 존재하는 게, 왜냐면 연구 성장률을 4.5%로 했는데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뭐 캐펙스가 정확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6년 정도 이제 추정해서 실적을 이제 애널리스트들 이제 추정치들을 조금 편집을 해서 이제 넣어놨는데, 이 정도 실적보다 이제 향후에도 계속해서 더 4.5%보다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그런 부분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아 놨습니다. 근데 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 정도면 저는 밸류에이션은 뭐 적당하지 않나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산은 하고 있고요. 뭐 제 기준상으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삼성바이오로스 항상 그냥 고평가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엄청나게 고평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낮아진 레벨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만 이제 뭐 차트상으로는 아직 뭐 저한선 기준선 9월 26일 프랭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추세상은 큰 문제가 없지만, 좀 이렇게 긴 꼬리가 위에 나오고 나서 RSI가 70을 딱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도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뭐 결국 기준선 깨면 그냥 여기도 이제 매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구름대까지는 워낙 좀 갭이 크기 때문에 뭐 기준선 깨지면 매도한다는 마음으로 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준선도 이제 계속 올라갈 거라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카카오는 그냥 지금이 거의 적정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만 일단 뭐 현재 주가가 기준선 하회하고 전환선도 하회하고 구름대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9일 26일 프랑스팬도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볼륨점 밴드 워낙 모여 있어서 이제 곧 위든 미치든 좀 튈 거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밑으로 볼륨점 밴드 밑으로 이제 이 구름대 이탈을 하면 훨씬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랑 이제 AMC 살펴보면은, 뭐 아마존은 뭐 그때 컨센서스 많이 하회한 이후로 뭐 차트는 상당히 좋지 않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구름대 하회하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상당히 안 좋은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AMC죠. 그 다음에 이제 뭐 AMC 살펴보면은 뭐 AMC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된 상황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여기도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뭐 내재 가치가 사실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굳이 지금 이 정도도 뭐 많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좀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든 좀 급락을 할 수 있는 주식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사실 설명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뭐 언제든 반등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4파 반등은 지금 사실 언제든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때 이제 사실 막 환호를 하면서 아 이제 바닥이 드디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매수하기보다는 뭐 저는 그냥 좀 오히려 그때를 매도 기회로 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차 이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 5 빠지고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증시가 지금 한 10% 빠졌지만 생각하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뭐 사실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3주봉으로 보나 뭐 긴 시계열로 보나 보시면 사실 좀 차트가 무섭긴 하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RSI 이렇게 MACD가 이렇게 높았던 구간들 보시면은 뭐 다 무너지는 상황밖에 나타나진 않았거든요. 100% 확률로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 우리나라 이제 이때도 그렇고 이제 뭐 다 그렇죠. 지금 뭐 IMF 때나 뭐 닷컴 버블 때나 여러 가지 다 상황들에서 IMF 때나 닷컴 버블 때나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뭐 유럽 재정위기 때나 뭐 미중력 분쟁 때나 다 RSI가 70을 넘고 MACD가 다 높은 과열 구간에서 이제 빠질 때 항상 좀 크게 조정을 보인 상황이 뭐 매번 나타났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밸류에이션도 높다라는 상황입니다. 뭐 3주봉으로 이제 파라볼릭 사실 매도 시그널도 나왔죠. 그래서 뭐 단기적인 반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겠으나 뭐 결국 저는 중기적으로는 더 빠진다라고는 보여지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좀 단기 반등에 조금 이제 현혹되지 않는 거를 이제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다른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버핏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제 기억나진 않는데 이제 다 같이 이제 수영을 하고 있다가도 이제 물이 빠지면 결국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이제 드러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버핏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향후에 이제 결국 빠질 텐데 뭐 이제 이렇게 시장이 이제 크래시로 이제 빠질 때는 뭐 사실 다 빠지긴 합니다.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가리지 않고 다 빠지는데 뭐 결국 나중에 이제 다 빠지고 나서 재차 올라갈 때는 좋은 회사랑 안 좋은 회사는 많이 차이가 날 거거든요. 좋은 회사는 이제 싼 회사를 이제 많이 이제 다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쭉쭉 다시 올라가겠지만은 안 좋은 회사들은 뭐 올라갈 땐 잘 올라갔을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버블일 때는 잘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재차 이제 새로운 랠리가 시작될 때는 같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주식이 이제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정말 이제 그냥 회사 자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지루하게 그냥 횡보를 한 상태로 쭉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럴 때 매수를 하신다고 치더라도 괜찮은 주식을 매수를 하고 설사 그 괜찮은 주식도 그냥 내려갈 때는 쭉쭉쭉쭉 그냥 사실 회사의 뭐 펀더멘탈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내려가는 게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이해는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시장이 빠진다라는 거 제외하고 나서는 뭐 사실 이미 공장도 이제 완공이 됐고 뭐 실적 나올 일밖에 없는데 뭐 사실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뭐, 뭐, 여기 현대해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사실 이렇게 뭐 굳이 지금 박앤세일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는 하지만, 뭐 결국 시장이 빠지면 웬만한 주식들은 같이 빠지긴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조금 약간 위험 관리를 하시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닥을 체크하고 나서 뭐 이렇게 바닥이 이미 이제 A, B, C, B, C 다 나오고 나서 좀 올라가는 거 추세를 넘어서 이제 뭐 한 기준선 좀 넘어가면 그때 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오후부터 주말인데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